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피벗 테이블은 제3작업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제3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분합을 만들었을 때와 고급 필터나 목표값을 적용했을 때와 같이 1작업의 데이터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먼저 만들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엑셀을 켜주시면요. 시트명부터 바꿔주셔야겠죠? 제1작업, 그리고 시트를 2개 추가하셔서 제2작업, 제3작업까지 일단 시트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명을 작성을 하실 때는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1작업, 2작업, 3작업의 A열 너비를 다 1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으로 가셔서요. 이 제1작업의 내용을 데이터 부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명이라고 쳐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그 다음 셀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모두 입력하겠습니다. 두 줄로 만드시는 거는 Alt 엔터인 거 기억 모두 나시죠? 자,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주셨으면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라고 2010 버전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365 버전에서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줄도 마찬가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해 주시고 색상을 표준색의 세 번째에 있는 주황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자, 숫자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정렬, 쉼표 스타일 마찬가지 숫자는 오른쪽 정렬, 쉼표 스타일 적용을 해주시면 필요한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형식을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셨으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 부분 지금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3작업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이전에요.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요. 행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행 레이블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행 레이블, 여기 부분이 행 레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이요. 열 레이블이에요. 열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 부분이 값입니다. 자, 요렇게인데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과 값이에요. 근데 얘네는 보시면요. 각각 필드, 지금 각각의 필드로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지금 행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 연회비 유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열 레이블은요. 대륙, 그리고 그 대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에는요. 국가명과 예상 매달수가 쓰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명 예상 매달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죠.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네는 유럽에 대한 국가명과 예상 매달수,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명 예상 매달수, 아시아에 대한 국가명 예상 매달수, 아메리카에 대한 국가명 예상 매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회원국 연회비를 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 레이블. 그리고 요 대륙이 요 위 상단에 위치하죠. 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대륙이 열 레이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붙는 뭐 개수, 뭐 최대값 이런 계산 함수가 붙어 있는 것이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따가 좀 이따가 만들어 보실 때요. 이 필드명을 각각의 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값으로 구분해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이런 모양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요. 애초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전체 요 데이터, 사용할 데이터를 드래그를 해주시고 삽입 가셔서 피벗 테이블에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뜹니다. 자, 지금은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요.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 거고요. 위치는 제3작업 클릭하셔서 B2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뜨고요.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가 나옵니다. 자, 옆에 보세요. 행, 열, 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좀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자, 제일 먼저 이 문제에서 이 출력 형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게 회원국 연회비 유로가 행입니다. 이 회원국 연회비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필드명을. 자, 그 다음에 이 대륙 있는 부분이 열 레이블이라고 했죠. 자, 대륙을 이 열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365 버전에서는 행, 열,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0 버전에서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명 예상 매달수는 값인데요. 각각을 차례대로 국가명 값에다가 끌어오고 예상 매달수를 값에다가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조건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건 1번 보시면요. 회원국 연회비, 유로 및 대륙의 대륙별 국가명의 개수와 예상 매달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더블 클릭해서 직접 회원국 연회비 유로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열 레이블은 대륙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명의 대륙별 국가명의 개수와 예상 매달수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요. 개수는요, 국가명 개수는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처음 만들 때. 근데 예상 매달수 보시면요, 최대값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만들어진 것은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요 옆에 값에서 예상 매달수 옆에 세모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버전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라고 되어 있지만 2010에서는 최대 값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좀 보이는 거에 최대 값이라고 표현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 지정 이름에 뒤에다가 최대 뒤에 값만 붙여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은 회원국 연회비를 그룹화하고 대륙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해볼 겁니다. 회원국 연회비 이 부분을요, 이렇게 그냥 바로 값에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렇게 그룹별로, 값의 범위별로 이제 그룹화를 좀 해볼 겁니다. 이 그룹화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1900 있는 부분에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은 제일 앞에 있는 0이죠. 제일 작은 값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체 범위의 끝값은 4999라는 것이 아니라 2만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값의 가장 큰 값이에요. 그리고 각 셀마다 어느 정도씩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요. 지금 0에서 5천, 5천에서 만, 만에서 15,000으로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단위는 5천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화 되어서 값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륙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해볼 텐데요. 지금은 대륙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가나다 순에. 근데 이것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대륙 옆에 세모 보이시죠? 누르시고요.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은요, 같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빈 셀은 별로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행의 총합계를 지울 거예요. 이것은 여기 P2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있죠. 요걸 체크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로 표시하래요. 여기 빈 셀 표시에 별 넣어주시면 되고요. 4번에 행의 총합계를 지울 겁니다. 요약 및 필터로 바로 넘어가셔서 행 총합계 표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얼추 다 비슷해졌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 보세요. 별 보시면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얘를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오른쪽 정렬 누르면 전체가 다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만 눌러주시면 숫자 값만 다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모두 완성시킨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벗 테이블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작업 차트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지금 2작업과 3작업 같은 경우에는 부분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두 가지 유형을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보시면요, 어떻게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